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의 한다혜. 권정윤입니다. 네, 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라는 책이 출간된 만큼 외식업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키워드는 식별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식별력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식별력은 말 그대로 우리 소비자들이 식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 식자를 저희가 밥식자를 썼습니다. 이제 또 언어 유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한 끼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다양한 식별하는 그 능력이라고 해서 식별력이라고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먹는 거 중요하죠. 네, 네. 맛있는 거 이렇게 잘 골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요즘에 어떤 맛집 검색, 뭐 이런 거에서 어떤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요즘 맛집 검색을 하는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 포털 사이트 옛날에는 뭐 강남역 맛집 뭐 이렇게 검색을 했다면 뭐 내돈내산 뭐 솔직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됐다고 해요. 최근에는 정말 고도화된 맛집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강릉의 횟집을 검색한다고 치면 강릉 횟집 엄마랑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릉 횟집 남편이랑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저 이번에 이 연구하면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이번에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그걸 써봤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로 잘 나오는 거예요. 오, 검색 네.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 광고성 리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좀 일상적인 블로그 글에 나오는 정말 찐후기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엄마랑 뭐 남편이랑 이런 것들을 굳이 넣어가지고 정말 고도화된 맛집 검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여행 가서 저도 맛집을 찾다 보면 꼭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가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맛있지 않은 이런 곳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이 맛 없는 식당들을 골라내는 이런 능력도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나타났나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걸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맛 없는 것을 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같이 내가 정말 맛 없었던 식당을 네. 굳이 지도에 같이 표시한다고 해요. 실패를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맛없는 식당까지도 지도에 표시해 놓는 이런 식의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생각났는데 요즘 그 지도에 표시할 때 하트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X 모양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카카오맵 이런 데 보면은 뭐 하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네. 점점 이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리스트가 좀 고차원적이고 다양해진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또 배달을 시키실 때 보면 아, 맛없는 집을 걸러내는 전략, 필승 전략들이 네, 있더라고요. 뭔가요? 그래, 뭐, 일단, 뭐, 믿고 삼이라고 하죠. 믿고 거르는 네. 3점대 후기에 뭐, 카페나 식당들을 걸러내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떠도는 것은 그 배달 우리 가게들의 업장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 음, 업장 정보까지 왜 보지 싶었는데, 네, 실제로 영수증에 찍히는 것이 네, 서로 네, 같은지 다른지를 본대요. 네.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같이 그 배달 아, 전문점으로 네, 돌리시는 분들이 네. 간혹가다 계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 위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지하 네. 1층에 있는지 오, 아니면 지상 2층에 있는지, 네, 네. 그래서 홀매장을 같이 하는 집인지 아닌지를 또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생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뭐 당연히 배달 전문점을 한다고 해서 위생 상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좀 걸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까지 걸러내는구나 하는 현상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맛집을 찾는 방법도 요즘 있다던데,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음,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 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수동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오늘 성수동에 약속이 있어요. 음, 그러면 뭐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음. 그리고 그게 친구인지 연인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뭐 예를 들면 양식인지 일식인지 이런 것들을 다 카카오톡에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수동을 굉장히 잘 아시는 로컬 큐레이터 분들, 그리고 성수동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이 같이 막 정말 찐으로 맛집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가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이 팬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시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먹시태그를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가본 그 식당이 정말 맛있다 하면 포토카드를 같이 찍는 거예요. 음식 사진이랑. 그래서 난 이 사람의 정말 팬이고, 이 연예인이 꼭 여기를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먹시태그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먹방을 볼 때도 그냥 시청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먹방보다도 정말 여기가 맛있는지 아닌지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먹방 콘텐츠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먹방 콘텐츠를 볼 때 우리 소비자들이 그냥 보지 않아요. 진위 여부를 판별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백종원 님이 독특하다 하면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괜찮다 하면은 적당한가 보다. 네. 아니면 내가 먹어본 것 집 중에 1등이다. 네, 이러면 네, 네. 와 여기는 진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소비자들이 진위 여부를 다 판별해서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요. 이 반응이 나올 때는 정말 찐 맛집이다. 이런 표까지 만들어서 참 대단한 우리 소비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음식 먹을 때 사실 맛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또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특히 배달을 하실 때 우리가 가격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배달을 시키실 때 단순히 식당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앱 간 비교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기요랑 쿠팡이츠랑 배달민족이 각각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음식의 가격이 같다면 양도 정말 같은지 요즘 또 그람수를 다 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양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것까지 동일하다면 리뷰 이벤트가 더 있는 플랫폼이 어딘지 정말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곳을 고르는 이런 멀티 호밍이라고 하거든요. 앱 간 비교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폰을 또 주는지 여기서 네. 이벤트 할 때 있고 저기서 또 맞아요. 이벤트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마케팅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도 프로모션 달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인을 떠먹여주는 네.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이렇게 프로모션 하니까 요때 네, 와라.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2주 차에는 요기요에서 하니까 요기요에서 드시라고, 3주 차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하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정말 드시라고. 떠먹여준다. 그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소비자들이 이미 다 판별을 하고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래도 한 번 더 시켜 먹을 수 있게끔 좀 돕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별력이 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식별을 이렇게 고도화된 전략으로 하는 이유는 좀 리뷰를 찾아보면서 광고성 리뷰가 너무 많다 하는 이 광고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SNS 후기와 실제 현실 간의 간극이 많이 벌어지면서 정말인가? 진짜인가? 계속 확인하고 판별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누적되면서 이게 식별력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기회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커진 만큼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외식업 트렌드 책을 낸 게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낸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소비자들이 식별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외식업 사장님들은 이런 거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 사장님들은 사실 힘드시죠. 그런데 이 식별력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식별력의 핵심은 결국 고객이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소비자들을 4,000명 정도 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에 6명은 나만의 맛집 리스트를 다 갖고 있대요. 나슐랭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둬서 가게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인위적인 연출이 없이 좀 솔직하게 진정성이 굉장히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식별력 트렌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권 박사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